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래프의 정의, 그리고 그래프의 생성자인 합성, 인버스 이런 개념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프는 함수하고 무척 닮았다고 했죠. 그래서 함수에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합성과 여- 여기 개념이 있었듯이 그래프에 대해서도 합성과 여기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도메인과 레인지라는 개념, 정의역과 공역이라고 함수에 대해서는 불러줘도 이와 관계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생성자와 크기 사이의 어떤 관계, 어떤 성질들 이런 부분들을 지난 시간에 소개를 하긴 했었는데 증명을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된다면 일반화된 유니온과 generalized union and intersection 교집합에 대해 가지고 공부할 예정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지만 다시 한번 그래프의 정의를 살펴본다면 U 크로스 U의 교집합, 부분집합을 항상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U는 유니버스 클래스를 의미하고 크로스 프로덕트는 순서쌍들의 모임이다. 그죠? A, B, A, B가 둘 다 U에 속하는 순서쌍들의 모임이 U 크로스 U가 되겠고 따라서 G는 U의 원소 A, B에 대해서 A, B 형태의 원소를 적당히 모아놓는 어떤 모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그래프가 주어져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래프로서 새로운 그래프를 만드는 방법.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G가 예를 들어서 한영사전 그 다음에 H가 01사전이다. 예를 들어 예를 들면 이렇게 서로 번역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죠. 그래서 G의 인버스라는 것은 X, Y들의 모임으로서 Y, X가 G에 속하게 될 때 이 인버스들을 담아내는 것을 G의 인버스라고 하고 이것을 기호로 G에다가 upper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한다. 그리고 G하고 H의 합성은 어떤 원소들의 모임이냐면은 X, Y들의 모임으로서 어떤 그 지스트 G가 중간에 있어서 단일 역할을 하는 G가 있어서 X에서 X, G가 H에 속하고 G, Y가 G에 속하는 예를 들어서 좀 순서를 바꿔서 H가 한영사전 한글을 영어로 바꿔주는 한영사전 그 다음에 G가 01사전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H가 한영사전으로서 예를 들어서 학교를 스쿨에 대응시켜주고 그 다음에 G에 속하는 스쿨을 일본어로 갖고 이렇게 대응시켜준다면은 학교를 일본어로 학교 갖고 이렇게 해서 일본어로 이렇게 번역해주는 사전을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G하고 H의 합성을 이와 같이 정의합니다. 적당한 G라는 것이 중간에 존재해서 다른 역할을 하는 X와 Y를 묶어주는, 연결해주는 중간에 G라는 원소가 어떤 G라는 게 있어서 X, C가 H에 속하고 G, Y가 G에 속한다. G라는 것을 징검다리 역할을 해서 G가 징검다리 역할을 해서 G를 통해서 X, Y를 연결시킬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숨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듯이는 그래프를 가지고 G하고 H의 컴포지션이다 이렇게 부르고 도메인 오브 G라는 것은 어떤 적당한 Y가 G에 있어서 X, Y가 G에 속하게 되는 X들의 모임이다. 예를 들어서 G가 한영사전이라면 한영사전에 나오는 한글 단어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레인지 오브 G는 비슷하게 Y들의 모임으로서 어떤 적당한 X가 있어서 X, Y가 G에 속하는 걸 예를 들어서 G가 한영사전이라면 영어 단어들을 이 한영사전에 넣은 영어 단어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래프로부터 새로운 그래프를 만드는 두 가지 방법, G 인버스하고 G하고 H 합성. 물론 사실은 이제 그래프는 클래스의 특수한 경우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합성, 클래스의 생성자인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이런 개념을 당연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도메인하고 레인지는 크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 C는 항상 도메인 오브 G하고 레인지 오브 G의 크로스 프로덕트의 항상 부분 집합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합 클래스 G라는 그래프가 이와 같이 1,2, 1,3, 3,5, 2,3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면 도메인 오브 G는 앞에 편의상으로 A, B를 A를 X좌표, B를 Y좌표로 하면 X좌표로 담아하는 것이 도메인 오브 G가 되고 레인지 오브 G는 Y좌표로 담아하는 거 2, 3, 5 이렇게 있다고 그래서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그래프의 성질로서 그래프는 함수하고 매우 닮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프는 함수의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반대로 함수가 그래프의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뒤쪽에서 함수의 정확한 정의를 살펴보게 되는데 함수는 그래프의 특수한 케이스로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의 합성에서 기하법칙 성립하고 다음에 함수의 역함수의 역함수가 원래 함수하고 같다는 거, 그다음에 g하고 h라는 두 개의 함수의 역함수는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합성을 했는 것과 같다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작년 아니면 재작년에 수학 1, 2에서 아마 배웠을 겁니다. 이것의 증명은 그냥 데피니션만 이용을 해주면 어렵지 않게 해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계량법칙 성립한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계 차이점을 보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왼쪽은 G하고 H를 먼저 합성해서 얻어진 새로운 그래프하고 J를 합성했는 거고 오른쪽은 H하고 J를 먼저 합성해서 얻어지는 새로운 그래프하고 G를 합성했는 겁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물감 섞는 거라고 하면은 빨강, 노랑, 파랑이라고 각각 가져갈까요? 빨강, 노랑, 파랑을 섞는다고 하면 빨강, 노랑을 먼저 섞어서 주황색이 나는 것을 파랑하고 섞는 거고 이거는 노랑, 파랑을 먼저 섞어서 녹색이 나오죠. 녹색하고 빨간색을 섞는 거고 이런 이제 가정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과가 같더라. 순서가 결합법칙은 이제 합성을 무엇을 먼저 하든 그 순서와 관계없이 결과가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이퀄. 그래프는 클래스의 특수한 경우라는 것을 항상 명심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클래스가 두 개의 클래스가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사용하는 표준적인 방법이 뭡니까? axiom of extent죠, 그죠? axiom of extent에 의하면은 한쪽 클래스에 속하는 원소가 다른 쪽 클래스에 항상 속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 여기에 속하는 원소를 사실은 어떤 하나의 원소 뭐 A라고 잡고 나열해야 되는데 그래프는 모양이 항상 X, Y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겁니다. X, Y가 왼쪽 클래스의 원소가 된다면 조금 여러분들이 혼동스러운 G서클 H를 가지고 치환을 해서 예를 들어서 라지 F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G서클 H를 F로 생각하면 F서클 J의 원소가 되니까 F서클 J의 데피니션에 의해서 어떤 적당한 G가 존재해서 X, G가 J의 원소가 되고 G, Y가 F G서클 H를 F라고 치환하면 F에 속하게 되는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G가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도 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계속 편방법을 달리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더 이상 바꿀 수가 없겠고 오른쪽을 바꿔보면은 G, Y가 G 스프레이트에 속한다는 것은 어떠한 적당한 오메가가 존재해서 이 순서를 좀 바꿔서 보세요. 오메가가 존재해가지고 G, 오메가가 H에 속하고 and 오메가, Y가 또한 G에 속하게 되는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오메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제에 대해서는 기하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우리가 이미 배웠다 보죠. 명제에 대해서 기하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그래서 이것을 두 개를 먼저 묶고 이것을 묶어주면 어떠한 C가 존재해서 X, C가 제2의 원소가 되고 G, 오메가가 H의 원소가 되니까 이 조건을 먼저 생각하면 X, 오메가가 항상 H 서클 H와 J의 합성의 원소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오른쪽은 그냥 그대로 놓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여기서 H 서클 J가 또 혼동스러우면은 K라고 치환을 해서 볼까요? S, 오메가가 K라는 그래프의 원소고 오메가, Y가 G의 원소라면은 X, Y는 G 서클 K의 원소죠. G와 K의 합성함수의 원소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x, y가 왼쪽 클래스에 속할 필요 충분 조건이 x, y가 오른쪽 클래스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두 개의 클래스 D서클 H를 먼저 하고 서클 J를 했는 왼쪽 클래스하고 H 서클 J를 먼저 하고 G를 합성해서 얻어지는 오른쪽 클래스가 같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녁 8시 반인데 학교 종이 치네요. 저녁에 여러분들 어,
수업을 위해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의 인버스의 인버스가 G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또 일종의 클래스라는 걸 항상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개의 클래스를 비교하는 것, 두 개의 클래스가 같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준적인 방법이 바로 axiom of extent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x, y가 왼쪽 클래스 g의 인버스의 원소가 될 필요 충분 조건이 x, y가 g의 원소라는 것을 보여주면 되겠는데 x, y가 g의 인버스의 원소가 되면은 데피니션에서 g의 인버스 요 괄호 안에 있는 게 좀 혼동스러워 보면 h가 취하면은 h 인버스의 원소가 되니까 y, x는 h 원소, g의 인버스 h가 취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다시 이거는 G 인버스의 데피니션에 의해서 x, y가 G가 되기 때문에 G의 원소가 되기 때문에 요 이퀄리티가 액션 오브 익스텐트에 의해서 성립함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비슷한 방식으로 세 번째 것도 증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증명을 하기 위해서 증명 사실은 다섯 줄 하면 되는데 전략을 한번 세워보면은 두 개의 클래스를 비교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두 개의 클래스가 같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x, y가 클래스의 원소의 모양이 순수상이 되니까 x, y가 여기에 속할 필요 충분 조건이 x, y가 오른쪽 클래스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겠고 이게 바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다른 편방법에서 나가줘야 되겠죠. x, y가 g 스퀘어 h의 인버스의 원소라는 것을 데피니션에 의해서 y, x는 g 스퀘어 h를 좀 혼동스러우면 항상 치환해서 보면 됩니다. g 스퀘어 h를 라지 f라고 두면은 라지 f의 인버스의 원소가 될 필요 충분 조건은 y, x가 라지 f의 원소가 된다는 것이고 또다시 이거는 그래프의 컴포지션의 데피니션에 의해서 정의에 의해서 적당한 g가 존재해서 y, g는 h의 원소가 되겠고 g, x는 g의 원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해서 왼쪽을 이렇게 나타내고 오른쪽도 모양을 이와 비슷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죠. 그죠? x, y가 오른쪽 클래스의 원소가 된다는 것은 탑승의 정의에 의해서 이것이 어떤 적당한 g가 존재해서 x, g가 g의 인버스에 속하고 g, y가 h 인버스에 속합니다. 여기서도 좀 혼동스러워 보이면 이것을 가지고 스몰 h, 이것을 스몰 g라고 두면 스몰 h, 스몰 h와 g의 합성이라고 스몰 g의 합성이라고 보면 이것이 스몰 g, 이걸 스몰 h로 이렇게 꺼내서 보면은 정의에 딱 맞아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x, g가 g의 인버스의 원소라는 것은 G 인버스의 데피니션에 의해서 G, X가 G의 원소가 되겠고 G, Y가 H 인버스라는 것은 또한 H 인버스, 그래프 인버스의 데피니션에 의해서 Y, G가 또한 H의 원소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P and Q하고 Q and P가 동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제를 공부할 때 살펴봤죠, 그죠? 그래서 두 개의 순서를 바꿔주면 G, X가 G의 원소, Y, C가 H의 원소라는 것을 순서를 바꿔주면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겠고 이것을 이제 비교해보면 제일 위에 있는 요 2번에 요 명제하고 요 명제가 일치한다. 그리기를 좁혀 나가줘야 되는데 두 개가 일치하게 되어서 증명이 끝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퀘션을 선생님이 달아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좀 복잡해 보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죠? 쉬운 문제는 이렇게 퀘션을 달아서 풀어나가는 게 좀 길어 보일 수 있는데 어려운 문제들은 이렇게 퀘션 중심으로 질문을 계속 던져나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매우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여러분들이 사용하기를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이거는 실질적으로 증명은 다 됐어요. 그런데 한번 어, 답안 형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답안 형태로 적어보면은 이두 개의 클래스가 동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x, y가 왼쪽 클래스에 속할 필요 충분 조건이 x, y가 오른쪽 클래스의 원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부분을 또한 구성해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x, y가 g 스퀘어 h 인버스가 될 필요 충분 조건은 y, x가 인버스의 데피니션에 의해서 y, x가 g 스퀘어 h가 원소가 되고 또한 합성의 정의로부터 어떤 적당한 C가 존재해서 Y, G나 H에 속하고 G, X는 또한 G에 속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갑자기 이해가 되시나? 좀 못하네요. 그죠?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적당한 G가 존재해서 X, G가
G의 인버스에 속하고 G, Y가 AC 인버스에 속한다는 거 사실 순서를 가지고 써야겠다죠. 이렇게 되겠고 따라서 X, Y는 컴포지션의 정의에 의해서 H 인버스 와 G 인버스의 컴포지션 합성의 원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래프에 대한 세 개의 이퀄리티, 결합 법칙, 여분의 여분은 원래 그래프다. 그 다음에 두 그래프의 합성에 대한 여분은 순서를 바꿔가지고 각각의 여분을 역 그래프를 합성했는 거하고 같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단 우리가 도메인과 레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봤기 때문에 도메인과 레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만들어 보면은 G하고 H가 전부 다 이제 그래프라고 가정을 했을 때 G의 도메인과 G 인버스 레인지가 같고 레인지 오브 G와 도메인 오브 G 인버스가 같고 뭐 1번, 2번 증명이 비슷하겠죠. 그죠? G하고 H의 합성에 대한 도메인은 H의 도메인에 포함되지만 G 스컬 H의 레인지는 레인지 오브 G에 일반적으로 포함되고 항상 이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죠? 이퀄이 성립하는 특수한 경우가 있지만 항상 이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3번, 4번도 증명이 비슷하겠죠. 그래서 1번, 3번만 한번 증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것도 도메인도 일종의 클래스예요. 두 개의 클래스가 같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X가 왼쪽 클래스 도메인 오브 G의 원소가 될 필요 충분 조건이 X라는 원소가 레인지 오브 G의 인버스의 원소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G의 도메인에 속한다는 것은 뭐 숨을 쉬는 정리가 없죠. 그래서 정의를 써주면 도메인의 정의에 의해서 어떤 적당한 Y가 존재해서 X, Y가 항상 G에 속하게 되겠고 그러면은 어떤 Y, X, Y가 G에 속한다는 것과 Y, X가 G 인버스에 속한다는 것이 동시가 된다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이 조건이 바로 G 인버스의 레인지에 X가 속한다는 것이 된다고죠. 그래서 X가 G의 도메인에 속할 필요 충분 조건은 X가 C 인버스의 레인지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을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G하고 H의 합성에 대한 도메인이 도메인 오브 H하고 같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것도 클래스 다르죠. 그래서 여기에 속하는 원소를 갖고 오면은 왼쪽에 속하는 원소가 오른쪽에 항상 속한다는 걸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를 만약 G 스컬 H의 도메인에서 갖고 온다면은 G 스컬 H가 갈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게 좀 혼동스러워 보면 G 스컬 H를 라지 F로 이렇게 치환을 하고 보면 되겠습니다. X가 도메인 오브 F에 속한다는 것은 어떤 도메인의 정의에 의해 가지고 어떤 Y가 존재해서 X, Y가 F에 속하게 되죠. 그래서 F를 원래의 그래프인 G 스컬 H로 바꿔 넣어주면 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의 합성의 정의로부터 어떤 G가 존재해가지고 X, Y 이제 필요 없는 건 지웠습니다. 이 레지스트 Y는 필요가 없고 X, Y가 G 스컬 H에 속한다는 것으로부터 어떤 G가 존재해서 X, G가 H에 속하고 G, Y가 G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어쨌든 X는 이 앞에 조건만 생각하면 필요 없는 것은 버리면 됩니다. G가 있어서 X, G가 H에 속한다는 것으로부터 X는 도메인 오브 H의 원소, 도메인의 정의다, 그죠? 원소가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코롤레리로서 만약에 GH가 그래프로서 레인지 오브 H가 도메인 오브 G에 속한다면 사실은 좀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G 스컬 H의 도메인과 도메인 오브 H의 포함관계 일반적으로 이렇게 포함되는데 도메인 오브 H가 도메인 오브 G 스컬 H에 속할 필요 충분 포함되기 위해서는 이 조건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레인지 오브 H가 도메인 오브 G에 속한다는 거 증명은 사실 CRM으로부터 바로 딱 넣는 건 아니다. 그죠? 반대쪽 방향 도메인 오브 H가 도메인 오브 G 스컬 H에 속한다는 것을 이 조건을 써가지고 사실 풀어서 증명을 좀 해 줄 필요는 있겠다. 그죠?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서 증명을 지금 하지는 않겠는데 뭐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연속 문제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가 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하나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라는 어떤 그래프가 있고 이 그래프의 도메인에 도메인이 B를 포함한다고 가정했습니다. B라는 클래스를 포함한다고 가정하면은 G의 sub B라고 보통 부릅니다. G의 sub B를 가지고 X, Y, G에 속하는 X, Y들의 모임으로서 특히 어, X좌표에 해당되는 앞좌표, 첫 번째 좌표가 B에 속하게 되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X, Y들을 다 모아놓는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G가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한영사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한영사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B가 예를 들어서 어디라고 할까 예를 들어서 B를 강원도 지역에서 사용하는 한글의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도메인에 오시는 모든 한글 단어들의 모임이 되겠고 B를 예를 들어서 강원도 지역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들의 모임이다 이래 되면은 이건 어떤 모양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강원도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들에 대한 아, 사전이 되겠죠. 그래서 강원도에 갈 때 필요한 사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G sub B를 이와 같이 정의를 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G sub B union C가 G sub B union G sub C 하고 같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 문제. 두 번째로서는 G하고 H의 합성에 대한 sub B가 G하고 요 갈로가 생략됐어요. H sub B를 먼저 계산하고 난 다음에 G하고 합성했는 것과 같다는 것을 보여라는 것이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야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 이퀄리티가 성립한다는 것을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수 B를 해주면 이 결과적으로 순서상들의 모임이 되니까 그래프입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개의 그래프, 왼쪽 그래프하고 오른쪽 그래프가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프는 일종의 클래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클래스의 원소가 X, Y가 왼쪽 클래스에 속할 필요 충분 조건이 X, Y가 오른쪽 클래스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이것의 증명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이 두 개가 바로 연결이 안 되니까 이게 두 개 사이에 다리를 놔줘야 됩니다. X, Y가 G, B sub B 유니온 C에 속한다는 것을 풀어 적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X, Y가 여기에 속한다는 것을 또 풀어 적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봐야 되겠죠. 그죠? 먼저 X, Y가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G sub B 유니온 C에 속할 필요 충분 조건은 데피니션에 의해서 G sub B의 데피니션에 의해서 X, Y가 G에 속하면서 동시에 X는 B 유니온 C에 속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X가 B 유니온 C에 속한다는 것은 합집합의 데피니션에 의해서 X가 B의 원소가 되거나 또는 X가 C의 원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져가니까 이런 모양이 됐고 그 다음에 뒤에 부분, 이 부분을 또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 Y가 G sub B 유니온 G sub C에 속한다는 것은 풀어적으면 유니온의 데피니션에 의해서 X, Y가 G sub B의 원소가 되거나 또는 X, Y가 G sub C의 원소가 되어야 된다고죠. 그리고 sub B, G sub B의 데피니션에 의해서 그러면 이것은 X, Y가 G에 속하고 동시에 X가 B에 속한다는 것과 동치가 되겠습니다. 데피니션에 의해서. 그리고 X, Y가 G sub C에 속할 필요 충분 조건 또한 비슷하게 정의해서 X, Y가 G에 속하고
동시에 x는 c의 원소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요 명제하고 요 명제를 비교를 해봅시다.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모양이 상당히 닮았죠. 그죠? 그래서 x, y가 g에 속한다는 것을 p로 보고 x가 b에 속한다는 것을 q라고 두고 x가 c에 속한다는 것을 r이라고 둡니다 하면은 이것은 p and q or r 형태가 되고 이것은 어떻습니까? p and q or p and r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제의 연산에서 우리가 이게 분배법칙이라고 했었죠. 이 분배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퀘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증명을 마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증명을 한번 살펴볼까요? 증명을 이렇게 퀘션으로 이제 증명의 흐름을 잡았고 실제 증명을 해보면 x, y가 G sub B union C에 속할 필요성분 조건은 데피니션에 의해서 x, y가 G에 속하고 x가 B 합집합 C에 속한다는 것이 되겠고 이 부분을 또한 풀어 적으면 유니온의 정의에 의해서 이와 같이 되겠고 결합법칙을 써서 이렇게 결합법칙이 아니죠. 분배법칙이죠. 분배법칙을 써주면 이와 같은 이것은 이 명제하고 동치가 되겠고 이 명제는 또한 G sub B, X, Y가 G sub B 데피니션에 의해서 G sub B에 속한다는 말로 바꾸어 적을 수 있겠고 비슷하게 뒤에 센텐스 또한 X, Y가 G sub C에 속한다는 것과 동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X, Y가 여기 속하거나 또는 여기 속하니까 유니온의 데피니션에 의해서 X, Y가 G sub B 유니온 G sub C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G sub B union C가 G sub B union G sub C가 된다는 것을 증명했고 비슷하게 두 번째 부분도 증명할 수가 있겠죠. 그죠? 사실 갈로가 중요합니다. 갈로. 저는 G 서클 H를 먼저 합성을 해서 얻어지는 새로운 그래프에 대해서 도메인을 B로 리스트릭션 시켜서 얻어지는 것이 되고 이거는 H sub B를 먼저 계산하고 G를 합성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어쨌든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둘 다 그래프가 되죠. 그죠? 그래프는 클래스의 특성한 경우라 되기 때문에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콜이 성립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X, Y가 왼쪽에 속한 필요 충분 조건이 X, Y가 오른쪽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출발해 볼까요? X, Y가 C 서클 H sub B에 속할 필요 충분 조건은 C 서클 H가 또 혼동되면은 라지 F 치환을 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X, Y가 라지 F의 원소가 되고 X가 B의 원소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죠. X, Y가 G 서클 H에 속한다는 것은 그래프의 컴포지션 데피니션에 의해서 어떤 적당한 G가 존재해서 X, G가 H의 원소가 되고 G, Y가 또한 G의 원소가 되는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G가 존재하고 X는 B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순서를 바꾸어서 저거 보면은, 그죠? 저거 보면은, 여기서 엔드에 대해서는, 명제의 엔드 연산은, 기압 법칙과 교환 법칙이 다 성립한다, 그죠? P and Q하고 Q and P가 동시가 되죠. 그래서 기압 법칙, 교환 법칙을 써주면은, 이 문장은 이렇게, 이 센텐스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고, 이 앞에 부분이 보면은 X, G가 H에 속하고 X가 B에 속한다는 것이 정확히 X, G가 H sub B에 속한다는 것의 데피니션이 된다고죠. 그래서 X, G가 H sub B의 원소가 되고 and G, Y가 G에 속하게 되는 이런 G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따라서 그러면 우리는 그래프의 컴포지션의 데피니션에 의해서 X, Y가 G하고 H sub B의 합성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개의 그래프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함수의 합성을 먼저 하고 sub b를 했는 것과 h 어떤 오른쪽에 있는 함수가 아니라 그래프죠. 선생님 잘못 하겠습니다. 두 그래프 GH를 먼저 합성을 하고 도메인을 이렇게 이제 B로 리스트렉션 시켰는 거하고 합성을 하기 전에 H의 도메인을 B로 리스트렉션 시키고 난 다음에 G를 합성했는 것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H를 한영사전, B를 강원도 사람들이 쓰는 단어, 한국어 단어, 그다음에 G를 가지고 뭐 영일사전이라면 이것은 어떻겠습니까? 강원도 사람들이 쓰는 한국어에 대해서 일어로 번역해주는
사전이 되겠죠, 그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 이제 한 30분 정도 수업을 했네요.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떤 generalized union과 intersection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합집합과 교집합을 정의했는데, 실제로 집합론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무한 세계를 공부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직까지 무한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죠. 그죠? 뒤쪽에 가야 이제 카디널 넘버, 오디널 넘버 이렇게 나올 때 이제 본격적으로 무한을 다룹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합집합이라는 개념도 무한계의 집합에 대한 합집합과 무한계의 클래스에 대한 교집합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인덱스드 패밀리 오브 클래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의 목표는 사실 합집합과 교집합을 소개하는데 이것을 수학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서 인덱스드 패밀리 오브 클래스라는 개념을 소개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생성자로서는 합집합과 교집합이 있다 보니까 생성자는 물론 이제 컴플리먼터의 서집합이나 컴플리먼트나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하죠. 그래서 컴플리먼터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부분집합과의 관계,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제 클래스 중에서 특별히 그래프가 있겠습니다. 그래프의 경우에 이제 어떤 도메인과 레인지와 이것의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먼저 우리가 Generalized Union and Intersection에 대한 소개를 하기 전에 먼저 이 모델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이해를 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i가 유한집합이면서 예를 들어서 1, 2, 3이라는 어떤 집합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A1을 A, B, A하고 B를 모아놓는 집합, A2를 A, B, C, D를 모아놓은 집합, A3를 A, C, E를 모아놓는 집합이라고 할때 A1, A2, A3를 모아놓는 집합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집합은 또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1, A1의 원소인 1, A, 1, B, 그 다음에 2, 인덱스하고 앞에 좌표는 인덱스, 뒤에 좌표는 이 클래스의 원소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런 순서상들의 집합을 생각해 주면은 이 집합을 통해서 우리가 인덱스가 1, 2, 3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인덱스가 1인 집합에 속하는 원소가 AB, 인덱스가 2인 집합에 속하는 원소가 ABCD, 인덱스가 3인 집합에 속하는 원소가 ACE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나 이것이나 이렇게 갖고 있는 정보가 같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두 줄이 갖고 있는 정보나 이것이 갖고 있는 정보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들의 유니온이라는 것은 기호로 A1 합집합 A2, I가 I에 속할 때 AI들의 유니온, A1 합집합 A2 합집합 A3를 이것을 줄여서 이렇게 시그마 기호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줄여서 이렇게 나타내고 이것은 어떤 적당한 I에 대해서 인덱스 셋 I에 대해서 X가 AI에 속하는 원소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또다시 이것이 적당한 인덱스 I, 스몰 i가 인덱스 셋 I에 속하는 원소인데서 X가 AI에 속하는 X들을 담아하는 집합하고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교집합 A1에서 A3까지의 교집합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고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비슷하게 X가 A1, A2, A3 모두에 공통적으로 속하는 원소들의 모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미의 인덱스 셋 라지 i의 원소 스몰 i에 대해서 x가 ai라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x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일단 잘 이해를 해야만 여러분들이 요 뒤에 나오는 개념들을 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델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인덱스 패밀리 오브 클래스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집합론 책, 핀터의 세시를 책을 보면 인덱스에서 페이지의 번호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A1, A2, A3를 예를 들어서 A1은 1페이지에 놓는 영어 단어들의 집합, A2는 2페이지에 놓는 단어들의 집합, A3는 3페이지에 놓는 단어들의 집합이라고 한다면 인덱스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덱스에 핀터셋 시어리에 페이지 번호들을 담아놓는 집합이 되겠고 유니온 AI라는 것은 모든 페이지에 나오는 단어들을 담아놓는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집합 AI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죠? 모든 페이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 뭐 어떤 게 있을 것 같습니까? 뭐 간사 정도가 공통으로 나올 것 같다, 그죠? 더, 뭐 이런 것들, 그죠? 어쨌든 이렇게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generalized union과 intersection의 definition을 한번 살펴보면은
그리고 포올입니다. 포올 기호가 좀 오타가 있습니다. 포올 기호가 이렇게 나타내어져야 되는데 잠깐만요. 선생님이 오타를 조정을 해야 되네요. 계속 조정해야 되고 부분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요것은 네, AI 인덱스 패널 뭐 클래스를 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다 보니까 기호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i, x 인덱스에 속하는 스몰 원소, 스몰 i, AI에 속하는 원소 x들의 모임을 가지고 이렇게 모아놓으면 이 AI라는 것이 갖고 있는 정보나 여기에 오른쪽 모양에 갖고 있는 정보가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같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define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를 가지고 인덱스 패밀리라고 클래스라고 부르고 이 i를 가지고 large i를 인덱스 셋이라고 부릅니다. 이럴 때 이제 어떤 인덱스 패밀리able 클래스가 주어져 있을 때 어떤 적당한 i가 j가 존재해서 i의 존재해서 수치대, 이건 수치대에서 약자입니다. x가 aj에 항상 aj에 속하게 되는 조건을 만족하는 j가 존재할 때 j가 존재하게 되는 이러한 x들의 모임을 AI들 인덱스 클래스 AI들의 유니온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인덱스 패밀리의 유니온이라고 부르고 인터섹션은 비슷하게 앞에서 이 모델에 비춰서 이미의 스몰 i가 라지 i에 속할 때 x가 AI의 원수가 되는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원수들의 모임을 AI들의 교집합이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인덱스는 어떤 책의 페이지 번호 이렇게 이제 뭐 책의 페이지 번호가 붙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뭐 특정한 예를 들어서 뭐 관심 있는 부분을 찾고 싶을 때 쉽게 빠르게 찾아볼 수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페이지 번호가 없다면은 집합문 책에 페이지 번호가 없다면은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시험 범위를 이야기할 때도 어디서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가 시험 범위다 또는 아니면 몇 페이지의 연습 문제를 풀어보라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페이지 번호라는 것은 책의 페이지 번호가 내용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특별한 어떤 여러분들 핀터 세시얼의 책에 페이지 번호가 세시얼에 대한 어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책을 읽기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에서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기보다는 어떤 우리가 수학적으로 다루는데 편의성을 더해주는 어떤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Generalized Union과 Intersection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i가 이제 실수의 집합입니다. 1보다 큰 실수들의 집합. 이렇게 무한 1에서 무한대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해퍼퍼넨트 벌입니다. 0보다는 크거나 같고 i분의 1보다는 적은 실수들의 모임을 AI라고 하면은 유니온 AI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구간에 속하는 한 번가 속하게 되면은 x들을 담아 주면은 답이 잘못됐다고죠? 태구한 제로 원이 아니라 해퍼퍼넨트 벌 제로하고 오른쪽은 이렇게 구간이 돼야 되겠다고 선생님이 오타를 좀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해포폰 인터벌이 돼야 된다는 것을 좀 주의를 해야 되겠네요. 해포폰 인터벌이 돼야 되겠습니다. 해포폰 인터벌이 돼야 되고 교집합 AI는 어떻게 되겠어요? 교집합 AI는 모든 인터벌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0은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0보다 조금만 크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10분의 1 정도만 되더라도 i가 한 100 정도가 돼버리면 스몰 i가 100 정도 되거나 속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교집합에는 0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i가 0에서 무한대까지의 실수, 즉 0보다 큰 실수들의 모임이라고 할 때 AI를 오픈 인터벌 1-i분의 1, i의 모임이라고 했을 때 라지 i는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 됩니다. 유니온 AI하고 교집합 AI를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유니온 AI는 어떻게 될까요? 네, 데피니션과
매치시켜서 생각해 보면 되겠다, 그죠? 네. 유니온 AI는 실수 전체 집합 맞습니까? 실수 전체 집합이 되고 교집합 AI는 어떻게 되죠? 음. 교집합 AI에 속하는 원수는 하나도 없어서 공식화 엠프티 클래스가 됩니다. 음,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고 혹시나 뭐 잘 이해가 안 되는 학생은 다음 시간에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다. 하면 카톡방에 질문을 올려도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Generalized Union과 Intersection에 대한 어떤 생성자와 성질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